네, 거품 내가 알 바냐 먹고 나가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 먹고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염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한번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이 막 시작했네요. 네,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가 22포인트 올라서 0.88% 이제 2,600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요. 어허. 상승이 575개, 하락은 이제 175개로 뭐 상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7포인트 올라서 0.88% 그래서 상승은 지금 한 1,000개가 넘고요. 네. 하락이 200개니까 양시장 모두 다 이제 미국 증시의 좀 급등 영향을 오전에 좀 고스란히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이제 역시 지난주부터 닉스전자군요. 예, 지난주에 7만 전자 이제 돌파를 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도 2% 올라서 11만 원까지도 지금 돌파해서 거의 시총이 80조 원까지 거의 육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셀이죠. LG엔솔도 일단 오늘 0.8% 정도 주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뭐 LG화학 또 삼성 SDI도 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현대차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0.2%. 자동차는 조금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전체적인 좀 분위기는 반도체가 좋은 가운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8%, SK 오랜만이네요. 봤어. 예,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한 2.9%. 그래서 SK 그룹주들이 좀 좋은 출발을 하이닉스 오전에 달리니까 좀 그런가? 글쎄요. 그리고 상사 업체죠. 포스코인터가 5.6%나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그래요? 있고 또 그건 한미 그것 때문인가요? 저기 저 흑연? 네, 흑연 흑연 탄자니아에서 뭐 25년 동안 쓸 거. 예. 그 그래요? 응급제 흑연 필요하니까. 아, 이 포스코 잘하고 있어요. 예. 포스코 어디요? 인터내셔널. 네. 옛날에 대우인터였죠. 대우. 네, 그렇죠. 인터내셔널. 그게 이제 다 상사주죠. 상사죠. 예. 아하, 상사. 상사예요. 예. 네. 종합상사 회사들이 버펫이 투자한 상사. 아, 이제 또 상사네. 이제 또 상사야. 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5% 정도 한미반도체. 올랐고 오늘 풍력주죠. CS윈드도 3% 올랐는데 아마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서 다행히 IRA 삭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 일단 어디요? CS윈드요. 아, CS윈. 보내드렸어? DB 하이텍은 그때 우리 주주정리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주정회를 해야 되는구만. 자, 그리고 DLENC가 3%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최근에 수주가 나오면서 3% 정도 올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그러니까 오늘 뭐 반도체도 좋고요. 뭐 상사 또 이런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들 또 풍력주까지 해서 좀 고르게 뭐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좀 하락하는 업종은 보험주가 조금 약하고요. DB손해보험이 마이너스 한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 소비주죠. 아모레 퍼시픽이 마이너스 0.8% 정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해상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좀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0.6% 7% 정도 내외로 반등 나오네요. 예,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올랐고요. LNF가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JYP엔터는 0.5% 정도 상승을 해서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은 크게 급등은 아니지만 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 오늘 반도체가 역시 출발이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한 4%, 원익 IPS가 플러스 3%, 또 매드팩토가 2.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TSE가 2.5%. 주로 반도체가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역시 뭐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향을 좀 받아서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뭐 지난 금요일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여전히 좀 많고요. 763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도 거의 전기전자만 샀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전기전자가 878억이니까 사실상 다른 업종은 팔고 계속 반도체 외국인은
집중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한 500, 지금 오늘 한 600억 정도 좀 팔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한 7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과는 완전히 다른 게 철강주 계속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는 여전히 좀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하는 게 여전히 뭐 특징적인 부분이고 업종과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그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또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효과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어떻습니까? 원래 뭐 이수페타시스 납품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뭐 네, 요새 그랬었잖아요.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잠시만요. 오늘은 3% 정도. 올랐어요. 네,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낸드 관련주들 좀 올랐고요. 아까 이제 포스코인터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종합상사주들도 오늘 상승률 상위권에 있고 또 로봇 관련주도 사실 이쪽도 좀 어떻게 보면 AI 속해 있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주 강세고 조선주들도 오늘 현대미포가 좀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한 1% 이상씩은 다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챗봇 관련주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이제 IRA 이 비용 그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그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두 종목이 좀 1% 이상씩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건설주도 모처럼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휴대폰 부품, 뭐 PCB 이렇게 다 고르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지난주에 사료업체들이 한번 좀 강했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은 오늘 좀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리츠, 뭐 카지노, 보험회사 이런 기업들은 일부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쉽게 회복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방어주인 이제 보험주, 사료업종 뭐 이런 쪽이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이쪽을 좀 제외하고는 업종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터닝할 때는 표 플레이를 사야 되는 거야. 어? 닉스. 닉스. 근데 닉스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의 납품한 회사는 하이닉스거든요. 삼성이 아니고 네. 거기 그 인공지능 GPU 있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에 거의 독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7만 원대에서 OCI 12만 원. 홀딩스는 뭡니까? 아 이번 OCI가 이제 오늘 거래 재개가 됐는데 그 분할됐잖아요. OCI랑. 그래서 그래요? OCI 홀딩스가 예전에 폴리실리콘 태양광 그쪽이고 네. 이제 OCI가 사업회사거든요. OCI는 이제 반도체 사업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IR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나 이쪽으로 좀 특화해서 그래서 오늘 OCI 주가는 6% 올랐는데 OCI 홀딩스는 좀 주가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4% 정도 많이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두 회사 합치면 그 통치문 같아야 되는데 거의. 지금 OCI가 시총이 1.1조고요. 현재 OCI 홀딩스가 1.3조니까 두 개 합치면 2.45조 되잖아요. 네. 근데 거래 정지 전에가 2.8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좀 빠졌다고 봐요. 그럼 그 OCI 원래 들고 있던 분은 OCI 홀딩스 주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제 두 개로 나눠 갖는 거죠. 인적 분할이죠. 인적 분할이니까. 그렇지. 둘 다 갖는 거죠. 둘 다. 둘 다 네, 갖는 거. 그러니까 이제 OCI 갖고 있던 분이 OCI 홀딩스도 홀딩스랑 생기는 거고. 둘 다 이제 비율대로. 음. 근데 이제 그 전보다 시총이 줄어들어서 아마 지금 갖고 계시면 조금 그 전보다는 좀 약간 손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OCI 알죠? 얘기해줬죠 그때. OCI가 동양 화학공업. 네. 오리엔탈 케미칼 인더스트리 예, 그 회장님이 최후의 개성상인. 응? 네? 최후의 개성상인이라고.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던가요? 아 그렇죠. 아. 네, 개성상인 출신이에요. 그 혈통을 또 이어받은 분. 그렇죠. 네. 자, 예전에 그 베니스의 개성상인 그게 참 베스트셀러였는데 한 200만 부가 나갔을 건데 그게. 아 그 그림. 책이요, 책.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나타난 그렇죠. 거잖아. 그림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소설. 야, 그 책 진짜 드라마도 아마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영화가.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이 정도로. 네, 정리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0.84%. 2차 전지가 다시 약세 전환하는군요.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좀 약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코스피는 반도체가 더 크죠. 사실. 네. 자,
그렇게 보면서 또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경재 연구원님 디스플레이 업종 이제 버텀아웃 이제 피크아웃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바닥을 좀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 나왔다라는 이제 언급이고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23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이제 1980만 대로 올해 잡아서 작년보다 55% 성장할 걸로 전망했고 비중은 전체에서 한 1.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AU라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경쟁사죠. 여기가 주주총회에서 PC향 패널 주문이 좀 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TV 패널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5인치는 지금 8달 연속 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패널 AU의 PC 패널 증가 언급도 좀 있었고 대만 노트북 기업들의 4월 매출도 이렇게 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 17%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거보다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그동안 정말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 이제 TV 패널 가격이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내고 이렇게 좀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조금씩은 좀 봄이 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판 유리 기판 1위 업체가 코닝이잖아요. 이 코닝이 3분기 가격을 또 20%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디스플레이 이제 판가 상승에는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부품 체인들의 업황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된 데다가 또 내년에는 아이패드에 OLED가 이제 탑재가 되기 때문에 OLED 관련 기업들 좀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자는 그런 보고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고영민 신영재 연구원님이 반도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ASP라고 판매 공급 단가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폭제 역할을 이제 했죠. 사실 업황 반등을 위한 조건은 이제 갖춰지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이게 좀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파르게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수혜 효과는 서버용 DDR5 여기에 이제 DDR5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품 수요 증가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AI 반도체엔 GPU가 들어가죠. 그래픽 카드. 요게 이제 증가에 따라서 요 HBM 요걸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등의 메모리가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로 메모리한테도 좀 우호적인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확실히 생성형 AI 챗 GPT가 업사이드를 견인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쪽도 되게 좀 좋게 전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와 차량용 쪽에서 긍정적인 좀 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탑재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하고 주로 하는 거 이제 엔비디아 쪽인데 AMD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하고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MD, 자일링스, 뭐 인텔 이런 쪽도 준비하는데 워낙 뭐 엔비디아가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시장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시장 성장률은 올해 46.3%, 내년에 한 31% 정도로 고성장을 계속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용 DDR5 침투율이 이제 작년에 1%밖에 안 됐죠. 근데 이제 올해는 26, 내년에 35까지 늘어날 것 같고 사실 AI라는 게 이거 챗봇에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뭐 AR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뭐 핀테크, 헬스케어 등으로도 확장성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AI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방향성은 좀 확실해졌다. 이게 긍정적 효과는 뭐 분명하겠죠, 분명히. 네. 그래서 과잉적으로 우려됐던 24년 업사이클의 진폭과 기간을 좀 그 확장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DDR5 이제 침투율 전망인데 아무튼 작년에 좀 기대를 했다가 작년에 뭐 거의 없었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DDR5가 굉장히 좀 비싸기도 하죠. 근데 이제 과거의 사이클은 뭐냐면은 현물가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 ASP 공급 단가가 원래 올랐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게 메인 제품 DDR4가 이제 부진하거든요. 근데 DDR5가 지금 수요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현물가보다 판매 공급 단가 반등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거는 현물가보다도 요 신한투자증권 의견은 저 판매 공급 단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를 좀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7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1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11만 1,000원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차트 잘 안 보는데 일봉을 보니까 꼭 몇 달 전에 2차 전지 올라가는 그 차트가 나오더라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지 최근에 일봉을 보면 최근 한 2, 3주 동안에는 세워버렸어 이렇게 하이닉스가.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게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가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사상 최고가. 네. 거기 할 높았을 때. 그 3전 9만 원 갈 때예요? 그렇지. 그죠. 그 비슷할 때. 그때쯤. 응. 그러니까 하이닉스 옛날 거 말고 증자 뭐 그런 거 감자 네. 이런 거 빼놓고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이 15만 원이야. 지금 얼마? 11만 1,000원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환상은 또 버리시라는 거야. 하이닉스가 뭐 로켓 지금 일본 보면 완전 진짜 세웠는데 네. 이게 하늘을 날아가서 뭐 예를 들면 두 더블 세 더블 보면 이 하이닉스도 그런 웅장한 꿈을 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벗겨야 된다는 거야. 아 그거를 이제 여기서 더블 날라면 네. 그걸 넘겨야 된다고요? 그렇지. 넘겨야죠. 아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 아 쉽지 않지 당연히 그때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뭐 아, 아 그럴 때 겨우 이제 한번 간 거니까 그렇지. 지금 이제 현재 반도체 가격이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할 때는 그러니까 7만 원, 쉽지 8만 원 않다. 때 7만 원, 8만 원 때는 보내드리고 이제 12만 원 다 돼가지고 이제 막 또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8천 원 넘어가면 포모 현상 나올 거라고. 슬슬 나오지 않나요 지금? 또 삼성전자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그렇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개인들이. 아 이제 주가가 고점이란 뜻이 아니라 바닥에서 50% 올랐어요 이미 네. 하이닉스가. 찬물 뿌리지 말라는데요 지금. 아니 뭐 우리는 항상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상방을 보시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상방에 제한적인 상방을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착시가 있는 게 엔비디아가 하루에 30% 올랐잖아요 그때. 네. 하이닉스는 30% 못 오르거든. 그렇죠. 네. 하이닉스 지금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니 분위기 좋죠 지금. 네. 자, 불과 2주 전에 한 8만 5천 원이었네요. 아 그랬어요. 네. 진짜 단기간에 많이 수직으로 오르긴 올라버렸어요. 나왔네. 네. 자 그리고요. 아 이제 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나를 싫어하려나? 반도체 진심이었는데. 한국 반도체 알지도 못하면서 또 저거 일본 편 든다 이러면서 아니 나는 일본 내 반도체 공장 짓는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생각해? 네, 그건 중요하지. 나 같으면 안 줘, 솔직히.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 100년 공장을 짓는데 왜 하필 일본에다 짓지? 저러면서 뒤에선 일본 주식 사겠죠. 아씨. 네, 리포트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자동차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관련해서 실망이라는데. 사과하래요. 그 한국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현대 기아차 이제 전기차 배터리 조달 전략이 이제 구체화됐죠. 그래서 2030년에 전기차 347만 대 이제 판매할 계획인데 이제 배터리는 313 기가와트 조달하는 게 목표고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LG엔솔과 합작법인 설립해서 아마 내년에 가동할 것 같고요. SK온과 LG엔솔과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이제 공장을 이제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어쨌든 이제 차량용 부품에 대해서 이제 점점 통제력을 좀 높이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셀을 받아다가 이제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시스템을 조립해서 현대기아 미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 미국 이제 그 완성차 공장 인근에다가 부품 공장을 착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 그룹도 요 미국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K온에 한 2조 원 정도 돈 빌려줬잖아요. 그런 이제 차입금 제공을 병행해서 영향력을 더 높이겠다라는 의도고, 그리고 광산 지분 투자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 이제 본격 공략은 25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SK나 이제 LG 공장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조달받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자동차를 좀 생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우려했던 게 좀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너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착착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뭐든 동네에서 뭐 아는 사람한테 싸게 잘 사는 게 좀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이용해서 이렇게 밸류체인 좀 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이 정도 보면 네. 될까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일정만 한번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늘은 이렇게 크게 뭐 오늘은 이제 5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내일 이제 중국에 요게 좀 중요하죠. 제조 PMI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이제 내일이죠. 부채 한도 상향 법안 이제 의회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통과돼야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한국에 수출하고 미국 올 ISM 제조 PMI가 있고요. 6월 2일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월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6일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니까 뭐 관련 기업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또 주주 정회 열리잖아요. 종목이 뭡니까 오늘? 오늘 엑세스바이오라고 소액주주연대 엑세스바이오의 소액주주연대 대표님이 아마 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대한격투무예협회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공손하게 하십시오. 예,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네? 분위기예요. 김 본부장님도 오시나요? 오시죠. 공손하게 하세요. 공손하게.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지금 대표님도 지금 바짝 지금 긴장하고 계시고. 엑세스바이오 오늘 주가로 반영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구만. 네, 대한격투무예협회 회장님이 엑세스바이오 소액주주연대 아마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거 보고 또 전국 무도인들이 또 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어떻게?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엑세스바이오 한번 이따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여미사님은 여쯤에서 보내드릴까요? 네네. 네, 여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아침 근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야, 전차가 헤어져 놓고 버렸구만. 어? 이 반도체가 자동차 거기 있어. 네. 나만 갈 거야. 아, 차는 떨어지네. 네, 차는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반도체로 쏠리니까. 반도체로 쏠림. 그 쏠림.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더 심한 것 쏠림이? 같아요. 빅테크만 가니까 미국은 사실.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그냥 조금 부진하네요. 야, 이거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가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내가 욕 먹더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좋죠. 당연히. 네. 그죠? 가면- 하이닉스. 아니 내가 한번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돼? 아니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네네네. 한 25만 원 갔으면 좋겠어. 25만. 25만 원. 응. 그럼 코스피가 3천 몇백 되겠지? 이미 넘고는 않겠죠. 그 정도 가면. 네. 자, 이제 와서는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진심이라니까 진심. 네. 진짜 우리 사회도 너무 불신. 진짜예요, 진짜. 네, 여기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